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댓글로 요청을 굉장히 많이 주셨던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요새 자산관리 어플들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회사들이 블릴레오, 에임, 파운트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의 어플 제가 다운받아서 직접 사용해보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건 좀 아쉬웠는지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네, 일단 블릴레오, 파운트, 에임 3개 업체의 어플을 다운을 받고 회원 가입을 마친 상태입니다. 편리함을 강조하는 업체들답게 회원 가입 굉장히 쉬웠고요. 카카오톡이랑 연동된 회사도 있었고 본인 인증까지 해도 5분 정도면 회원 가입을 마칠 수가 있었는데요. 회원 가입을 하고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위험 성향을 체크하는 문항들이 나와서 기대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위험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느냐, 주식 투자 경험은 있느냐와 같은 문항들을 체크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이 업체들 말씀드릴 때는 크게 2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일단 우리가 자산 배분 리밸런싱하고 엑셀 툴 쓰고 ETF 찾아보고 이런 거 귀찮으니까 로봇이든 뭐든 이 업체들한테 맡기고 운용을 대신 해달라라는 거죠. 따라서 일단 편해야 됩니다. 어플이나 이런 서비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거 어디서 보지? 라고 멈칫대는 순간들이 없었는지 사용성을 확인을 했고요. 2번째로 내가 돈을 굴려달라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돈을 가져가서 어떻게 굴릴 거라고 전략을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고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업체들에서 제시하는 포트폴리오를 하나하나 뜯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3개 업체에 사실 돈을 맡길 것 같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직접 이제 공부해서 원하는 비중대로 투자를 하고 ETF나 주식도 제가 고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 업체들에 투자를 할 것 같지 않지만 꼭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요새 투자가 귀찮고 어려우니까 이런 업체들에 맡겨볼까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께는 꽤나 괜찮은 서비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3개 업체 중에서 블릴레오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이제 괜찮았고 어떤 게 조금 아쉬웠는지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이제 사용의 편리함에 대해서 밑에 투자하기 메뉴에 가면 이제 블릴레오가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들이 쭉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굉장히 큰 점수를 줬던 게 각 이제 포트폴리오를 스토리로 풀어내서 이런 식으로 애프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달라지는 세상에 투자해보자. 그럼 세상이 달라지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런 걸 이제 초보 투자자도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백업 데이터와 이제 이미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게 개인적으로는 좋았고, 자세한 설명도 이제 블로그 이 버튼 클릭하면 블로그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이런 업체들 볼 때 이제 본인들이 받아가는 수수료나 비용을 명시적으로 딱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가 막 이것저것 계약서를 들어가서 보고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이런 식으로 숨겨놓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블릴레오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별로 자문 수수료가 다른데 이런 시나리오별로 수수료를 일단 명시해주고 있다 라는 부분도 좋았고, 또 하나 괜찮았던 부분은 이 아래에 내려오면 포트폴리오를 내가 주는 돈으로 어떤 자산 그리고 ETF에 투자해 주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금, SGOL, 나스닥 바이오, IBB라고 나와 있는데, 금이나 나스닥 바이오 밑에 보시면 반도체라는 이런 투자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ETF 명을 적어줬는데요. 이제 뒤에 말씀드릴 다른 업체들은 이런 식으로 세부 ETF나 세부 상품을 명시해 놓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계좌 개설을 하고 내가 돈을 입금을 해서 이 업체의 서비스를 쓰겠어 라고 한다면 공개를 해주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이제 계좌 개설하기 전에 비교하는 단계인데, 그냥 해외 주식 50%, 국내 채권 20%, 해외 채권 30% 이런 식으로 나온 포트폴리오에 저는 투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ETF나 투자처를 명시해주고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블릴레오의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굴렸을 때 과거 성과가 어땠는지도 나오는데 이제 이 3개 업체 모두 공통적으로 아무래도 운용한 히스토리가 길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새로운 시나리오가 계속 나오고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나오니까 성과 자체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뭐 애프터 코로나는 5월 말부터 시작돼서 채 이제 한 달 정도 된 포트폴리오라 이 수익률을 보고 사실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여러분이 이제 투자하는 전략이나 내가 돈을 맡기고 투자할 때 그 전략이 과거 수익률이 어땠는지 확인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운용한 성과를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가끔 뭐 백테스트 수익률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백테스트는 실제 운용한 돈을 굴린 수익률이 아니라 다 지난 시점에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데이터를 너무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별로 뭐 애프터 코로나 말고도 뭐 이런저런 포트폴리오 있는 걸 확인을 했고 가운데 이제 뭐 컨텐츠 부분에서 본인들 서비스 관련해서 뭐 많은 내용들 여러 글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장점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블릴레오 같은 경우는 너무 또 투명하게 이렇게 ETF까지 공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투자에 익숙하고 귀차니즘을 이겨낼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비중을 참고해서 또 본인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수료가 0.8% 정도 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 외에는 어플 사용성이나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이나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모든 포인트에서 가장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에임을 보여드릴 텐데 에임 서비스 이제 뭐 회원 가입하고 본인 위험 성향 체크하고 들어오시면 기대 효과 부분에 실제로 지금 600일째 굴러가고 있는 에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나오는데 코로나 영향인지 뭐 지금 600일 동안 4.6%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아래 보시면 이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퍼포먼스가 어땠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에임 인터페이스가 뭔가 로보 어드바이저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깔끔한 느낌이 많이 나서 디자인 자체 그리고 사용성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에임이나 뭐 블릴레오나 파운트나 이런 서비스들 다 마찬가지로 일단 회원 가입을 하고 이렇게 둘러본 이후에는 계좌 개설하고 그다음 자문 계약을 맺고 돈을 이체한 후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증권사와 연계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되고요. 블릴레오나 에임은 한국투자증권, 파운트는 신한금융투자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임 같은 경우는 요 오른쪽에 자산 배분에 들어가면 내가 처음에 이제 가입하고 위험 성향 체크했던 내용과 그리고 나의 이제 재테크 목적, 투자 목적에 따라서 이런 식의 비중으로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에임도 이제 뭐 자산 비중이 뭐 해외 주식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져 있지는 않고 선진신흥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떤 ETF나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지는 계좌 개설하고 좀 깊은 단계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저처럼 훑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렇게 자산 배분 비중을 보여주고 이렇게 그래서 운용을 했을 때 과거 성과가 어땠는지도 같이 보여주고 화면에 한 번에 뭔가 수수료라던가 그런 기본 정보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면 지금 기대 효과에서 나왔던 이 뭐 에임 고객의 자산 현황 예시입니다에서 나오는 기간 수익률이나 요 아래 나오는 퍼포먼스가 내가 투자하려는 요 자산 배분대로 했을 때 저게 나오는 건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포트폴리오를 재설정하고 싶은가요? 라는 버튼이 있길래 또 저는 이런 거 해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완전 뭐 안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입력을 한번 해보고 공격적인 사람인 것처럼 입력을 해서 자산 배분 비중을 받아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투자의 목적도 다른 걸 골랐죠. 내 집 마련을 위한 포트폴리오. 아까는 차를 사고 싶었던 거고 이번엔 내 집 마련을 위한 포트폴리오인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비중이 똑같습니다. 사실 이런 개인 맞춤형 질문을 받아서 비중이나
자산 배분 비중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같을 거면 이런 질문을 받는 의미가 없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조금 아쉬웠고, 사실 뭐 비중은 같더라도 세부 뭐 선진시장 주식에 끼워 넣는 ETF나 상품에 따라서 성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계좌를 열고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그걸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다 같은 포트폴리오만 제시하는 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운트를 살펴볼 텐데요. 파운트는 좀 특이했던 게 펀드, ETF, 연금이라는 세 개의 비이클을 통해서 자산 배분을 구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펀드로 자산 배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제 뭐 마찬가지로 목표 설정하고 이것저것 질문하는 거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요. 이렇게 투자 유형에 따라 투자 비중이 달라지긴 하는데, 나오는 자산이나 마찬가지로 비중이 아까 A임보다도 더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형을 설정하고 이제 계약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비용을 얼마나 받아가고 그 포트폴리오대로 운영을 했을 때 과거 성과가 어땠어 정도는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소중한 돈을 맡기는 거니까요. 근데 보시면 이제 비용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 별도 합의서에서 이런 식으로 투자 자문 수수료가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보시면 이제 기본 수수료는 없지만 성과가 났을 경우에 그 수익의 15%를 후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1년을 투자를 해서 1,000만 원을 납입을 하고 20% 수익이 나서 2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이 업체에 30만 원의 비용을 지불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죠. 다른 업체들은 수익이 안 나도 비용을 떼가는 반면에 이 업체는 이제 수익이 나면 그거의 15%를 가져가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유의사항들 체크를 해서 넘어가면 이제 그때 계좌 개설을 하고 그 다음 입금을 해서 운용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넘어가는데, 그 외에 뭐 꿀팁, 코칭 부분에 마찬가지로 이제 소통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로보 ETF는 아까 앞에서 봤던 ETF를 통한 자산 배분 투자인데, 여기에 자문 보수가 나와 있어서 이건 꿀팁이 아니라 기본 정보인데 조금 이제 상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앞서 이제 바로 투자하기에서 볼 수 없었던 수익률 정보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뒤늦게 확인을 하고, 좀 이거는 정보가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아쉽다 라는 생각이 마찬가지로 들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수익률 과거 성과가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한 1년 반 정도 된 데이터인데, 요거를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블릴레오, 에임, 파운트 3개 업체의 서비스를 비교를 했고요. 사실 저는 비교의 측면에서 계좌 개설 전 그리고 서비스 가입 전까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줘서 나를 가입하고 싶게 하느냐라는 부분을 확인을 한 거고, 이후에 실제로 이 상품들이 돈을 받아서 운용을 잘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서비스 사용성이나 정보 공개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보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업체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비교를 하셔서 그 내용을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개 업체 어플 다 기존에 우리가 쓰던 증권사 어플들보다 훨씬 가볍고 인터페이스도 깔끔해서 한 번쯤은 써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